여러분들 세차 하시나요? 우리 강 변호사님 세차 하시나요? 전혀 하지 않습니다. 네, 저도 전혀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차와 관련된 사건을 갖고 오신 김용석 변호사님을 모셔서 이 세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네, 김용석 변호사님, 이 세차와 관련된 무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고요? 손세차장에 차를 맡겼는데 네. 그 세차장에서 잘못해서 이제 본인의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겁니다. 네. 네. 내 차를 깨끗하게 하려고 맡겼는데 차가 손상이 돼서 저에게 돌아온 거죠. 네. 아무래도 차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내가 지금 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이게 세차를 맡겼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. 네. 그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했다가 이제 세차장 주인이 전혀 이제 처음엔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갑자기 이제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응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럼 이 차량에 생긴 흠집은 어느 정도인가요? 이게 이제 차량 전체에 흠집이 생겼는데요. 전체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세차를 하다 보면 전체 그 외관을 다 그 걸레로 다 닦고 뭐 아무래도 뭐 솔질을 하던가 거품질을 해서 이제 세차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차량 면적의 한 절반 정도의 이제 기스가 예, 뭐 회전형으로도 보이고 일자로도 나고 뭐 이제 난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. 뭐 일반적인 이제 거의 미세한 기스가 아니라 이제 좀 굵은 그런 흠집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근데 내 차에 흠집이 발생했나 이걸 보진 않잖아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나오고 이게 아무래도 검은색 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흠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아, 예를 들어서 이 세차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. 아니, 왜 인제 와서 얘기하냐? 이거 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세차 맡겼는데 혹은 네가 마음대로 그냥 한 건데 나중에 기스 나니까는 우리 측의 과실로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처럼 여기 맡기고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색깔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이 차주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? 처음에?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몇백만 원 정도? 아, 그래요? 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세차장 주인이 나 그 돈 못 준다. 그래서 자동차 사업소에 들어가서 견적을 뗐는데 무려 한 1,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. 1,700이요? 흠집이요? 뭘 얼마나 긁어놓은 거야? 뭐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다 보니까 그랬어요? 아무래도 사업소에서 비용이 좀 많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세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세차를 딱 할 때가 있어요. 그게 언제냐면 저는 이제 자동 세차가 되는 주유소만 이용을 해요. 저랑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사건 쟁점 어떻게 되죠?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?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인수할 당시에 사실은 그때 확인했어야 된다고 지금 상대방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CCTV 영상, 그날 CCTV 영상을 제출을 했는데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CCTV 영상을 봤는데 원본 파일을 제출한 게 아니에요. 그래요? 그냥 반디캠이라는 게 이제 용어 말해도 되나요? 괜찮아요. 반디캠이라는 그 글자가 영상에 박아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지우지. 제가 통상적으로 CCTV 원본 파일에 반디캠이라는 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. 편집을 했다는. 그래서 저희가 원본 파일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게 원본 파일이라는 거예요. 반디캠이? 그래서 저희가 진짜 황당하게도 그게 원본 파일이 아니다는 저희가 항변을 했습니다. 다른 그 CCTV를 가져와서 다른 CCTV는 이게 그럴 수가 없다. 그러니까. 하두리로 찍어가도 모르실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실제 손해액이 그 정도가 될 것이냐. 1,700.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세차장 업주 입장에서는 손세차 뭐 돈 10만 원, 1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. 15만 원 받고 세차까지 해줬는데 뭐 1,몇백을 손해면서 해주게 생겼으니. 그러니까. 아니 그래도 뭐 어떻게 됐어요? 그래서 이제 현재 1심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원고가 이제 일부 승소한 판결이 이제 선고되긴 했습니다. 반디캠을 뒤집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단순히 걸레질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흠집이 생기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 변호를 하셨나요? 이게 저희가 뭐 자동 세차를 해보셔서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차량에 이제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먼지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다양하게 묻어 있겠죠. 근데 이게 세척이 잘 안 되면 처음에 물 세척이 잘 안 되면 아무래도 뭐 돌가루가 있거나 이게 이제 걸레에 붙어 있는 순간에 계속 세차를 하게 되면 그 걸레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차에 큰 기스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뭐 살살 이렇게 닦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힘을 줘서 이제 좀 밀어낸다거나 이러면은 프리미엄이 돌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량에 이제
깊이 박혀가지고 밀리는 순간에는 이제 그런 흠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네. 사실 제가 이제 운전병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우리 대장 1호차를 세차를 했어요. 뭐 1호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세차를 하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제대로 안 뿌려. 그러니까 먼지를 충분히 떼어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떼어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걸레 갖고 강성신이라고 쓰면은 본넷대에 써진다니까? 진짜 써져요.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그쪽 과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세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흠집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서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